넷플릭스를 비롯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성장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가 부담에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커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는 구독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해지 저지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저렴한 옵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병행해 구독자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 제공업체 안테나에 따르면 미국 내 스트리밍 구독자들의 해지율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3%로 전년이 2002년 5.1%에 비해 1.5%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중 25%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3개의 서비스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애플 TV, 디스커버리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맥스,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피콕 스타즈 등 9개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해지 구독자는 전체 구독자의 15%에 머물렀지만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만큼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의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여러 스트리밍 업체들을 구독할 경우 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까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유튜브 동영상을 더 좋아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미국 2세에서 11세 아동의 스트리밍 시청 시간 중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21%로 2년 전의 25%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튜브의 비중은 같은 기간 29.4%에서 33%로 늘었습니다.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신규 고객을 잡기 위해 광고가 포함된 플랜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구독료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경제성을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방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일 연방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구매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입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쉐볼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입니다. 작년 말까지 총 43개 차종이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 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요건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기업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데 지난달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사실상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작년 한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18일부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FEOC 규정 전용 전부터 이미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재무부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 향후 지급 대상 명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보조금 최대 $7,500를 세액 공제 형태로 사후에 연말정산 형태로 지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이를 구매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올해가 드론 배송이 크게 활성화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눈으로 감시할 수 없는 곳, 즉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려면 경로를 따라 1마일에 1명씩 관찰 인력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비실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드론 배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나 월그린스 같은 소매 유통업체도 1마일 이내 거리에서만 드론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미 연방항공청 FAA는 일부 드론 사업자에게 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짚라인이나 윙, 아마존 같은 물류업체들이 올해 드론 배송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소매업체나 의료센터, 물류업체 등이 더 많은 교외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드론이 많아지면 도로에 배송 트럭이 줄면서 소음이나 매연도 줄게 됩니다. 2013년 드론 배송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아마존은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주 로퍼드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두 지역에 드론 주문 처리 허브를 두고 드론 배송 업무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차세대 드론을 도입해 더 정밀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낙하산으로 물건을 떨어뜨렸지만 앞으로는 밧줄로 내려주게 됩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천시에서 재외동포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재외동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책 개발과 함께 재외동포 투자 설명회나 정체성 함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인천시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 웰컴센터 설치 운영 근거도 담겼습니다. 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6월 5일에 맞춰 송도 부경타워에 웰컴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중순 미국에서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보인다고 정식으로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17일 오전 10시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제품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기기 안에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연산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가 예상됩니다. 이날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및 파트너사에 전달된 영상 초대장은 모바일 AI의 새 시대를 연다는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티타늄 박스가 열리며 3개의 별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별이 하나 늘어납니다. 은하수가 나타난 뒤 갤럭시 AI가 온다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의 실시간 통화 번역, 나이토그래피 줌, 제너레이티드 에디트 등 AI 기능 추가를 암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언팩이 열리는 샌호제이가 애플 본사 애플파크가 있는 쿠퍼티노에서 차로 약 12분 거리에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언팩은 삼성전자 뉴스룸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인공지능 경험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삼성전자의 혁신을 직접 만나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2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유타주 솔트레이크 공항에서 30대 남성이 델타 항공 여객기 날개 부분의 엔진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이 남성을 발견 즉시 엔진에서 끌어내린 뒤 응급처치를 했으나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승객 9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모두 여객기에서 내렸고 이 항공편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남성이 어떻게 비행기 엔진에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항 측은 이 남성이 터미널 비상구를 통해 공항 보안대를 통과한 뒤 재빙 작업이 진행 중인 공항 서쪽 활주로 남단으로 가서 항공기 엔진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비상구로 들어갔으며 공항 내 한 상점의 관리자가 한 남자가 비상구를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공항 내 다른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회사인 유홀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리노이주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주로 이사하는 고객으로부터 트럭과 트레일러를 포함한 일방 통행 장비의 순이익 또는 손실을 결정해 계산됩니다. 유홀에 따르면 2023년에는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만이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뉴저지와 미시간은 하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상위주는 다시 한번 텍사스와 플로리다였으며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도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일리노이주가 2023년에 인구 감소를 겪을 미국 내 8개 주 중 하나라고 추정한 미국 인구조사국의 데이터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카고 지역의 여러 북부, 북서부 및 북서부 카운티에서 관리들은 천연가스 냄새와 관련된 911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2일 저녁 시카고 교회의 여러 주민들로부터 신비한 냄새로 인해 수십 건의 전화가 왔고 관리들은 냄새 원인을 파악에 나섰습니다. 레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지역의 천연가스 누출과 관련해 수많은 911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 레이크, 마랑고, 벨비데어 및 레이크모어의 관리들은
주민들이 천연가스 냄새나 썩은 계란 냄새를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벨비디어 소방국은 페이스북에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이는 벨비디어 전역에 널리 퍼진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나이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코 가스 대변인은 NBC 시카고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오와주에서 유출이 발생했으며 동풍이 악취를 멀리 서쪽 교외까지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냄새는 썩은 계란 냄새를 풍기는 메르캅탄이며 이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아니며 공공안전에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마렌고시는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최근 밝힌 2023년 범죄 통계 결과 도시 내 살인, 총격, 차량 강탈 사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이 도시에서는 총 61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2022년에 비해 12.9%, 2021년에 비해 23.3% 감소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2023년에 총 2,450건으로 비슷한 비율로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1년에 비해 총격 사건이 1,100건 적어 작년 그 기간 대비 거의 32% 감소했습니다. 틱톡과 기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대중화된 악명 높은 기아 현대 챌린지를 포함한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차량 탈취는 2023년에 21% 감소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경찰서는 2023년 약 7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12월 한 달 동안 200명 이상이 추가로 대기 상태입니다. 예정에 없던 이민자 버스 하차로 인해 지역사회가 고심하는 가운데 시카고 교회 여러 곳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지역사회가 망명 신청 이주민을 수송하는 버스에서 예정에 없던 하차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화요일 밤 시카고 교회 여러 곳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수백 명의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가 락포드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으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시카고로 이송됐습니다. 시카고 당국이 버스가 이민자를 하차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한을 제정한 후 교회 하차가 크게 증가했으며 버스 운전사가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교회에 이민자를 하차시켰습니다. 흰스테일은 최근 몇 주 동안 예고 없이 11대의 버스가 도착한 후 예정되지 않은 하차에 대한 제한을 제정하는 지역사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통과된 조례는 버스 회사가 승객이 내리기 5일 전에 통지하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이퍼빌 경찰은 차량이 95번가 도서관 근처 연못에 충돌한 후 차량에서 3명을 구조해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오후 1시 직후 차량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에 출동했고 차량 창문을 깨고 탑승자를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관 3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